안녕하십니까? 네, 감동환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그 시험이 이제 다가오면 항상 좀 불안하고 그러는데 손에 이렇게 압축된 어떤 자료가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죠. 우리가 이제 미신으로 친다면 부적 같은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교재에 보면 맥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체중 정리 내용입니다. 교재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내용을 이론을 정리해 놓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기출된 것 중에서 좀 필수적인 거 좀 같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꼭 풀어야 할 문제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목차를 보시면 이제 총론 파트, 경제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이제 부동산 관련 교재는 이런 순서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론 파트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우리 그 감정평가서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이제 취약한 파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제 감정평가 이론을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교재 말미에 보면 감정평가로도 있거든요. 그에 대한 부담은 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론 파트 또 여러분이 2차 공부를 하시면 부동산하고 원론이라는 내용이 일부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부담이 좀 적은 편인데, 자세히 학습을 안 하는 파트가 좀 있습니다. 시장 이론 파트 일부 하고요. 이런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에 관한 거 부동산 세법 관련 이걸 좀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한다면 이제 부동산 이제 금융 파트 있어요. 부동산 금융 파트는 여러분 2차에서는 거의 뭐 등장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가 투자론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원론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 셈에 가깝습니다. 거의 뭐 안 다룬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감정평가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수익하는법 이해할 때 투자론의 기초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제가 되게 되면 일부 비율도 암기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는 득점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론 파트는 여러분이 이제 그 2차에서 학습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부담이 좀 적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동산 원론 파트에서는 누차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론 일부 하고요, 조세론 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론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론 이런 부분이 여기 좀 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로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군요, 중개론. 여러분 간접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거지 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왕 한두 분씩 출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중개사를 만날 일은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이제 은행에 뭐 대보험 뭐 관련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업무를 종사한다 이렇게 되면 또 중개사들이 중개를 통해서 또 대출을 받고 뭐 이런 작업이 또 차비하다 보면 또 평가에 또 서로 연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출제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개론을 출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세법도 좀 안 냈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간평하는데 뭐 세법이 크게 막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시험은 나온다. 그래서 이제 교재 전체 내용을 뭐 목차 이렇게 이제 정리되어 있는데 여러분 찾아보기 좀 쉽게 페이지를 매겨놨으니까 나중에 이제 학습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여러분이 좀 푸셨어요. 오늘 24문제인가요? 25문제인가요? 제가 이제 그 20문제 정도로 이렇게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어떤 것은 조금 좀 아쉬운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좀 넉넉하게 24문제나 25문제 내외로 매 회차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를 다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너무 부담되지 않는 문제 위주로 해서 여러분 그 자존감을 키우는 그런 느낌의 문제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좀 어려운 문제는 우리 교재 안에다가 오히려 더 조금 몇 개씩 넣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문제는 제가 다루지 않는 걸 하고요. 시간상 그건 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교재는 이론 정리를 먼저 좀 하고 관련 문제를 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파트 1 이제는 부동산 총론입니다. 자, 사실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우리 국내 이제 부동산학의 뭐 어떤 원조에 가까우신 교수가 김영진 교수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부동산의 정의를 이렇게 내놓은 게 있죠.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에 올림 및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일단은 종합과학이에요.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걸 냅니다. 그 다음에 이론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활동에 적용을 하면 응용과학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개인이 아니고 소셜, 소사이어티 이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다수죠.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회과학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됐다. 사람. 다시 종합적이다. 이론만 한다. 실무도 대비한다. 실무도 대비한다. 그다음 무슨 과학이다? 인간이 개입됐으니까 사회과학이다. 그래서 이것을 선당에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의 목적이 뭐냐면 이걸 잘하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은 누가 하죠? 부동산이 움직입니까? 사람이 움직입니까? 사람이 하겠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적 행위를 우리가 부동산 활동으로 합니다. 근데 이 활동을 잘했으면 좋겠어. 그게 능률화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인간이죠. 활동하는, 그죠? 활동에 따른 어떤 결과치, 그 현상, 피나미널, 현상을 같이 연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에서 비롯되는 반복적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이 인간이 이런 걸 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지 순수과학 아니다. 응용하다 보니까 실천하고 경험하고요. 그 다음 사람이 개입되죠. 사회가. 그러니까 지구 전체 물리학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개입되기 때문에 규범이 필요해서 규범과학이다.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아까 제가 부동산은 여기 종합과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을 이렇게 바라보면 법률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 물리적 측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종합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에는 접근을 이렇게 있습니다. 따로따로. 요 한 놈만 또는 요거 한 놈만 중점씩. 지금은 이거죠. 요거 동그라미 칠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하고 종합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식 접근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종합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번역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고요. 기타 이제 접근 방법으로 최근에 관심을 갖는 게 요거예요. 요거 하나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인간 여러분 요즘 유의하는 표현으로 결정장애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자녀가 있는데 어디 뭐 필요한 거 뭐 사라 그러면 뭐 결정을 못 해요. 하다못해 라면을 골라라도 못 고르는 결정장애. 그래서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는 의사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은 합리적 의사 결정 주체라고 봐. 여러분이 이제 뭐 합리적 기대론이다 뭐 이런 것도 좀 배우고 그랬을 텐데 경제학에서 일단 사람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기초로 하니까 그게 주류 경제학이니까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무엇을 목표로? 이익 극대화로 합리적 의사 결정하는 주체라고 판단하는 거. 그럼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의사 결정이 기본적이에요.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논리적 합리적 행동한다는 합리 의사결정 부딪혔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 목차를 보면 이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의 테두리 내에서 목차가 되게 많이 만들어져요. 최근에 와서는. 처음에는 뭐였고요? 오케이? 처음에는 이거였다가 요즘 여기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입니다. 분야를 이론 분야하고 실무 분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 개 중에서 두 개 알면 이건 저절로 이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투군계, 평상말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봐요. 투자할까 말까 의사결정. 20억짜리 빌딩을 사는데 내 돈은 10억밖에 없어. 그럼 뭐 50억, 20억, 나머지 10억은 대출을 받아야 되죠. 금융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개발 안에는 투자의 개념도 되게 같이 들어갑니다. 토지를 어때요? 개량하는 이런 활동이 개발이잖아요. 개발할까 말까. 투군계. 여러분이 하는 게 이거죠? 평가사님 이거 내가 개발 끝나고 그러면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수익이 얼마나 창출될까요?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상담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분양임대 마케팅 필요하고요. 임대 사업하게 되면 임대 수익이